그러니까 그런 게 계속 이렇게 쌓이는 거죠. 그리고 어느 날은 내 정말 이 사람과는 더는 못 살겠구나, 이혼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어떻게 가졌냐면요. 싸우는데 갑자기 칼을 꺼내더라고요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려주시려고 오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. 오늘은 저번 시간에 예고한 대로 조선족 남편에 대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. 또 무거우실 것 같은데 미리 무겁다는 얘기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라고 인지하셔서 이 영상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저는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을 만나기 전에 조선족 분과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. 뭐 결혼식이나 이런 거는 없이 모든 탈북 여성들이 그렇듯 그냥 살았던 거죠. 전 남편은 제가 연길에서 만났습니다. 연길에 가서 살게 되면서 네, 그 연길에까지 가게 살게 된 동기는 좀 길기 때문에 생략하고요. 연길에 있던 가정 도우미 형식으로 살고 있었던 집이 있었습니다. 네, 그 집에서 뜻하지 않게 주인에게 폭행을 당하게 됐고요. 그래서 이렇게 머리에 막 피를 흘리면서 그때 머리가 터졌던 것 같아요. 피를 막 흘리면서 중국의 편의점 같은 겁니다. 거기를 뛰어들어갔는데 애 아빠가 있었어요. 근데 조선족이었고 언어가 통하니까 도와달라고 그랬죠. 그래서 그때 처음 만났어요. 근데 이 남편은 저를 보면서 북한 여자인 거 바로 알아보거든요. 피를 흘리면서 막 들어왔으니까 좀 당황했던 것 같아요. 그 당시. 그렇게 해서 처음 만남이 있고 나서 제가 식모죠. 그러니까 집에 가사 도우미로 있던 그 집 주인의 성향이 너무 난폭해졌는데 그 난폭해진 이유가 네, 마약을 하는 친구였습니다. 그러니까 보통 뭐 중국에 있으면 다 삶이 그래요. 그냥 뭐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여성들이 겪는 일 중에 그냥 정말 작은 모래알 같은 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점점 난폭해져 갖고 계속 맞게 되니까 이제는 그 집을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나를 도와줄 유일한 사람이 그 조선족, 말이 통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. 그래서 제 타겟이 됐습니다. 그 지금 애 아빠가. 그리고 나서 이 사람한테 가서 솔직히 얘기했죠. 나 북한에서 온 여잔데 나를 좀 보호해달라. 저 집에서 너는 살 수 없겠다.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그랬더니 전 남편이었던 그 애들 아빠가 정말 난감하잖아요. 이 여자를 보호해줘도 중국에서 이제 공안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그렇다고 이 생명부지의 이 어린 여자를 그때 제가 20살밖에 안 됐거든요. 만 19살. 그러니까 이 애를 어떻게 그냥 모른 척 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었던 겁니다. 그러니까 어느 날 결심을 한 것 같아요. 나를 몰래 자기 집에 데려갔습니다. 그러니까 원래 집주인은 지금 놀랬잖아요. 얘가 뭐 마트에 뭐 사러 나간다고 하고 안 들어오니까. 그래서 찾게 되는 상황이 됐고 어쨌든 숨겨졌는데 나중에는 알게 됐어요. 뭐 같은 동네니까 어떻게 뭐 들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. 그런데 서로가 말을 잘 했다고 하더라고요. 잘 해서 끝났고 그래서 제가 그 지금 애들 아빠 집에 머물게 됐어요. 근데 제가 이혼하는 순간이 돼서 다투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면서 그때 진실을 말해줬거든요. 자기가 그 남자한테 나를 샀다고. 근데 그 얘기는 참 충격이었습니다. 이거 좋게 받아들여야 되는지. 나를 어쨌든 거기서 맞아 죽을 수도 있었어요. 그걸 하게 되면은 막 그 환각 상태에서 사람을 패거든요. 그래서 뭐 그날 머리가 터진 날도 밥상을 집어 던졌어요, 저한테. 그래서 맞아가지고 그랬는데 그때 생각했죠. 아, 나 이러다 진짜 죽겠구나. 그래서 그때는 뭐 무슨 누구라도 저를 데려가면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만났었는데 그래도 남편이 끝까지 자기가 샀다는 얘기는 안 하고 싶었었나 봐요. 근데 이혼을 하는 상황이면은 뭐 사람이 바닥까지 가잖아요. 그러니까 그때 그 얘기를 해서 충격이긴 했었습니다.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, 저희는. 이제 같이 사는데 제가 되게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. 그러니까 그 애들 아빠가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그게 어쨌든 탈북 여성의 삶입니다. 뭐 그 애들 아빠가 나빠서라기보다는 어떤 얘기냐. 탈북자 한 여성이 있었답니다. 근데 그 여성을 그 애들 아빠 친구 중에 한 명이 데려왔다는 거. 근데 아주 이쁘장하고 어린 여자애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그 친구 한 5, 6명이 같이 데리고 다 잤습니다. 그 여자를. 그러니까 그걸 본 거죠. 그러니까 뭐 나쁘게 말하면 윤간 같은 건데요.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서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? 자책감이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. 죄책감 같은 게.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끼리 막 그러자니까 그랬던 것 같고 자기 인식에는
탈북 여성은 그렇게 취급을 받는 여자 이렇게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어요. 근데 어느 날 탈북자 여자가 자기를 보호해달라 그러고 너랑 살겠다고 하고 하니까 이 사람이 그걸 못 받아들이죠.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? 자기한테는 여성이기 이전에 뭐 한마디로 말하면 인권조차 없는 인간이라는 건데 그랬는데 저도 그거 눈치채잖아요. 근데 이 사람밖에 지금 나를 보호해줄 사람이 없거든요. 어떻게 합니까? 나가면 경찰이 잡아가고 북한에 가면 죽을 게 뻔한데.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 살 방법을 터득한 게 아이를 갖는 거였어요. 그래서 정말 저는 의도적으로 아이를 가졌습니다. 지금 군에 간 첫 아들을 낳게 됐는데요. 아이가 생기니까 이젠 태도가 달라지죠. 인간은 그렇습니다. 자기 아이를 가진 여성이니까. 여성으로 대해줬고, 아이 엄마로 대해줬던 것 같아요. 그렇게 제가 중국에서 6년간 버틸 수 있었던 건 그 애들 아빠 만났기 때문이고, 그걸 같이 살았습니다. 근데 서러울 때도 많았어요. 저한테 이민폐죠. 중국도 오온을 주지 말라고 한대요. 왜 그러냐 했더니 탈북 여성들이 이렇게 언어를 배우게 되면 오온만 있으면 택시를 타고 도망간대요. 그래서 그 돈을 주지 말라는 그런 얘기도 정말 수치스러운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거쳤기 때문에 탈북 여성들 중에서 조선족에 대한 좋은 감정이 있을 리가 없죠. 대부분은 그렇습니다. 그런데 저는 왜 조선족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말하지 말라고 얘기하느냐. 그러니까 뭐 애들 아빠가 저를 범죄로 잡아온 건 아니지만 제 스스로 그 사람한테 갔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는 보호해야 될 누군가가 있어야 됐고 그런 상황에서 어느 날은 서로의 인간과 인간의 대화고 인간과 인간의 삶이기 때문에 사랑도 느껴졌고 고마움도 느껴졌던 거죠. 그리고 그 시부모님이죠. 그분들은 제가 탈북자라는 걸 알면서도 잘 대해줬습니다. 왜냐면 아이를 낳은 며느리잖아요. 시어머니에 대해서는 지금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. 그리고 제가 한국에 올 수 있게 돈을 모두 대주고 그 라오스 감옥에 있었던 얘기도 했었잖아요. 근데 그 라오스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도 그 남편이 왔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와서 모든 돈을 대줬죠. 그 벌금이라든지.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. 그래서 국정원에서도 의심을 받았고, 니네 남편이 마약 장사를 하냐, 이런. 그러니까 그 많은 돈이었죠. 그때 5천 불을 요구했는데, 5천 불이면 그때 중국에서는 뭐 1년 벌어야 될 그럴 돈이었다고 해요. 많은 돈인데, 벌금으로 와서 바로 냈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게 의심을 받았던 것 같고. 근데 제가 한국 오기 전에 이미 그 아이들 아빠의 형제들은 다 한국에 와 있었습니다. 그 조선족들이 대부분 다 한국에 와서 살잖아요. 그래서 그분들이 한국에 와서 산 지도 10년 이상이 됐고요. 그리고 그 중국에 있을 때 생활비를 그분들이 다 거의 대줬고요. 그렇게 해서 어쨌든 왔는데 마지막 순간에 저를 데리러 라오스로 가면서 이젠 가면은 한국에 가잖아요. 그럼 끝나는 거예요. 한국에 가면은. 그러니까 그 형하고 누나가 한국에서 돈을 벌어서 보냈는데 전화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애들 엄마가 저기 라오스에서 잡혔는데 돈을 달라고 하니 돈 좀 보내달라. 그러니까 형 누나가 그랬다는 거죠. 걔가 한국에 오면 너랑 안 산다. 왜냐면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. 그 조선족하고의 관계라든지, 그리고 탈북 여성들이 한국에 돌아오면은 중국에는 가족을 안 찾는다든지 이런 게 많았기 때문에 걔가 너 돈 주고 보내도 너를 보지도 않고 너희를 다 버릴 건데 뭐하러 돈까지 쓰면서 그렇게까지 하냐 이랬다는 거예요. 근데 그때 애들 아빠가 이랬다는 거죠. 우리 애들 엄마가 아니냐. 북한에 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 하늘 아래 엄마가 살아있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말했대요. 그래서 그 마음은 지금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. 그렇게 돈을 보내줬고 그 가족들이 모두 저를 보호해 줬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한국에 올 수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조선족 나쁜가요? 좋은가요? 저는 사람은 잘못이 없는 사람이 없고 과거에 뭐 어떤 일이 있었던 현재의 그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공과 과는 확실하게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탈북 여성을 윤곽을 하는 조선족이 있다면 나쁜 놈이겠죠. 그런데 또 애들 아빠처럼 그런 게 있었음에도 저를 보호해서 뭐 돈을 샀던 어쨌든 그런 싸움에서 뭐 그런 얘기는 다 사람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, 바닥에 가게 되잖아요. 바닥의 상황에 놓이게 되면은 어떤 행동도 하는 게 인간입니다. 그래서 그런 걸 다 겪어본 사람으로서 얘기한다면,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인간의 목숨을 구해준 사람은 그들이었습니다.
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, 이혼을 하는 가정이 왔어요. 어쨌든 저는 남편을 배신하지 않았고, 아이들도 남편도 다 데려왔습니다. 중국에 있을 때는 남편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. 밖에 나가는 것도 안 되고. 그러니까요, 이게 산후 우울증이 온 것 같아요. 제가 중국에서 6년을 살고 한국에 와서 2년을 살고 헤어졌거든요. 근데 그러면 왜 그렇게 헤어졌느냐? 싸우는데 이 얘기하는 거예요. 부모를 버리고 왔다. 근데 그 얘기는요, 탈북자 중에 가장 잔인한 욕입니다. 그러니까 무슨 쌍욕 이런 거 우리는 너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열 안 받아요, 절대로. 그리고 웃기죠. 그런 욕도 있구나, 이 정도인데, 부모를 버렸다는 얘기, 자식을 버렸다는 얘기는 가장 잔인한 욕인 것 같고, 그래서 그 욕은 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 탈북 여성을 대할 때. 그 얘기를 한 겁니다. 근데 지금은 왜 이렇게 그러면은 그 마음속에 담아듣고 오픈하느냐. 저처럼 고생하는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. 근데 지나고 나면 나처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냥 추억이 된다는 거. 그러니까 그 상황이 있으신 분들은 이겨내셨으면 좋겠고, 만약에 제가 그때 거기서 뛰어내렸다면 지금이 있겠습니까? 없죠. 근데 그 막 뛰어내리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며칠 있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생각과 나는 지금보다 훨씬 잘 살 거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제가 의도해서가 아니라 어느 날 드는 생각이어서 신이 있다면은 그런 게 아닐까. 저한테까지 그런 일에 생각에까지 관여하는 신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. 그렇게 하면서 이겨냈던 것 같아요. 한국에 왔는데 남편 입장에서는 한국에 오니까 완전히 이게 폐쇄 전환이 돼서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고 저는 한국의 모든 거를 아는 사람이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데려오는 것부터가 제가 다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혼인 신고를 하고 아이들 데려오는 얘기는 전에도 했었는데 그 어려운 걸 다 제가 해낸 겁니다. 그러고 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. 그러니까 남자로서 좀 자괴감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. 그다음부터 어떻게 변하냐면요. 이게 남자들이 전화 오잖아요. 전화 오는 것마다 받아서 쌍욕을 하는 거예요. 무슨 뭐 막 우리가 뭐 연인 관계로 막 그러니까 이게 사회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. 일을 해야 되는데. 그러니까 그런 게 계속 이렇게 쌓이는 거죠. 그리고 어느 날은 내 정말 이 사람과는 더는 못 살겠구나, 이혼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어떻게 가졌냐면요. 싸우는데 갑자기 칼을 꺼내더라고요. 근데 여기서 TMI, 좋은 건 아니지만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지금 산 경험으로 남조선 남자들, 남한 남자들 죽일 거야를 말하잖아요. 죽일 확률 0%입니다. 네, 그냥 그 말로만 하는 그 허세죠. 근데 탈북자들 죽일 거야 라고 말하잖아요. 탈북자 남자들이 50대 50입니다. 진짜 죽일 수도 있어요. 50%는.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. 근데 조선족이 죽일 거야 라고 말하잖아요. 70%. 그렇게 무섭습니다. 근데 조선족들이 이렇게 무서운 이유. 그래서 그 신대 대림 같은 것에는 서울 대림 같은 거는 낮에도 막 살인이 일어나잖아요. 막 칼로 집어 죽이고 하는데 저는 그 조선족이 좀 잔인한 걸 많이 겪어 본 것 같고 그런 이유를 생각해 봤습니다.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잔인한 범죄가 있는 사람들을 범죄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면 어릴 때 이런 많은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 많다고 해요. 근데 조선족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. 그들은 사실 우리나라 사람이었습니다. 한민족이었죠. 그래서 경상도나 전라도에 있다가 어느 날 영변이라는 곳으로, 그러니까 옛날엔 만주였겠죠. 이사를 간 사람들입니다. 그때 일제 시기를 피해서 갔겠죠. 그랬던 사람이니까 어쨌든 우리나라의 피를 가진 사람들이에요. 그래서 우리말도 쓰는 우리 민족이잖아요. 근데 중국에 가서 어떻습니까? 소수민족으로 엄청난 차별을 받았을 겁니다.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고요. 그리고 또 한국과 북한에서는 이 사람들을 동족이라고 인정해 줍니까? 또 안 해줘요. 중국 사람이라고 차별한단 말이죠.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이 사람들은 정말 악밖에 안 남은 사람들이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는 거죠. 뭐 제 생각입니다만 그렇습니다. 그래서 그 전 남편이 칼을 딱 꺼내는데 그때 생각했죠. 아, 이 칼을 언제든 휘둘러서 내가 죽을 수도 있구나. 그래서 이혼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어요. 그 아이들도 잔 밤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온 바닥에 피가 낭자하고 그랬죠.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칼을 딱 꺼내는데 칼날을 손으로 잡았더라고요. 그 전 남편. 근데 그 나중에 싸우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칼 손잡이를 자기 안 잡은 이유가 있답니다. 손잡이를 잡았으면 진짜 찌를까 봐.
그래서 자기가 칼날을 잡았다는 거예요. 그 칼날을 딱 잡았는데 저는 칼인 줄 알고 뺏었죠. 내가 손잡이를 딱 하니까 그 전 남편 여기 다 빈 거예요, 손이. 그래서 그냥 집에 피가 낭자고 이렇게 된 이후로 거의 별거하고 이혼을 시작했습니다. 근데 전 남편에 대해서 내가 맨날 나보다 못하다는 식으로 얘기한 세월이 많았어요. 그 사람도 남자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모든 것이 자기를 무시한다는 걸 알았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전혀 못 그러던 여자가 여기 와서는 그러니까 그 완전히 뒤바뀐 거죠. 그래서 이혼을 하고 나서 어느 날 이렇게 뭐 그 말을 하면 계속 쌍욕을 해요. 쌍 뭐 어쩌고 뭐 또 말이 되게 쌍스럽거든요. 그래서 어느 날 막 다투다가 뭐 이것저것 얘기하는데 내가 한마디에 모든 걸 적었어요. 어떻게 얘기하냐면 네가 그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인간 쓰레기 같은 나한테 애를 버리고 한 게 니다 그러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혼을 하고 아이를 제가 데려오려고 했어요. 그래서 합의를 그렇게 했죠. 그랬는데 마지막 순간에 남편이 딱 바뀌더라고요. 그 애들 아빠가. 그러니까 처음에는 애를 주겠다고 하면은 제가 이혼을 안 하겠다고 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는지 제가 좀 아이에 대한 그런 애정이 크거든요. 그래서 아이들 때문에 사실은 한국에 온 것도 맞으니까요. 그러니까 엄마의 모성애 때문에 제가 지금은 이혼하고 싶지만 내가 애를 주겠다고 하면은 애 키우는 게 힘들어서라도 뭐 결혼 생활을 계속 하자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건지는 모르겠으나 처음에는 애를 데려가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데려오겠다고 했죠. 그랬는데 나중에 막판에 다시 뒤엎어서 애를 못 주겠다는 거. 그래서 애 양육권은 아빠가 가졌죠.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학교 갔다가 주말이면 엄마 집에 오고 가끔 우리 큰아들은 아빠하고 싸우면 엄마 집에 오고 그랬었어요. 그래서 엄마랑 이렇게 살고 이랬었는데 가끔 살고. 그래서 그 한마디에 제가 충격을 받았죠. 그래. 그래도 내가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고 비웃고 무시해도 그 사람이 누굽니까? 제가 낳은 아이의 아빠예요.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이후로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고 있고 그런 편입니다. 그래서 지금도 그 군 가는 거 있잖아요. 그 저는 수료식에만 가고요. 입대식에는 못 갑니다. 입소식에는 아이 아빠가 가고 서로 만나는 건 별로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입소식에는 아빠가 가고 아빠가 펑펑 울었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이고 무슨 죽으러 가는 것도 아닌데 뭐하러 우냐고 이러면서 좀 핀잔을 쳤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엄마인 저를 위해서 그 신병훈련소 수료식은 저한테 양보를 해서 제가 가서 하고 그래서 이제 둘째도 8월에 군 입대가 예정되어 있는데 둘째도 입소식은 아빠가 가고 아마 수료식은 제가 가고 그럴 것 같습니다. 서로 존중해주고 있고 그 아이 아빠도 우리 애들한테 지금 제가 낳은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? 그 동생들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서로 잘 지내는지 그냥 그렇게 서로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결국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드리고 싶은 것은 조선족 사회에 대한 우리의 불신과 불안 그리고 미움 이런 것들이 꼭 좋지만은 않다는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. 그러니까 모든 탈북 여성들은 좋던 나쁘던 그리고 정말로 뭐 범죄에 연루됐든 안 연루됐든 중국 사람을 거치지 않고는 여기 올 수 없어요. 누구도. 그러니까 누군가는 피해를 줬을지 모르지만 누군가는 생명을 구해준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. 그리고 대한민국에 와 있는 조선족들 정말 많아요. 저도 그 시형이나 시누이, 그러니까 그 남편의 형제들이 다 여기 와서 살고 있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. 그리고 기아도 다 한 상황이고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죠. 그리고 뭐 대림에 가면은 다 조선족 분들이고 한족 분들도 많은데 또 조선족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한 혈통의 핏줄이고 또 우리와 같은 말을 쓰고 있죠. 그렇지만 정말 척박한 상황에서 살아남으려고 서로에 대한 불신과 좀 그런 게 많은 상황인 거는 맞고요. 그럼에도 또 자기들끼리 커뮤니티에서는 굉장히 의리도 있고 그런 면도 있습니다. 그래서 조선족이어서 나쁜 게 아니고요. 인간은 나쁜 사람, 좋은 사람 어디나 다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막 조선족 사회 전체를 미화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. 범죄에 연루된 그런 사람들도 많은 거기 때문에 좀 우리 사회에서 조선족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 이런 것들이 계속 가고 있는데 여러분 동네 식당 한번 가보세요. 조선족 이모 없는 식당 있는지 다 있습니다.
그리고 저는 어느 날 그 작은 식당에 갔는데 손님이 너무 없었어요. 그러면은 저도 지금 경영자가 된 입장에서는 직원 월급 주기도 힘들거든요. 그러면은 문을 닫아야 됩니다. 그러면 사장만 직장을 잃는 게 아니고 직원도 다 직장을 잃는 것이죠. 그런데 그 조선족 아주머니가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. 막 그 손님 하나 대하는데 너 잘 오라고 막 서비스 더 해주겠다고. 근데 그 주인 아니거든요. 근데 그 주인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와, 저런 분들을 왜 미워해야 되나? 그분들이 우리한테 뭐 어쩌지 않잖아요. 그래서 그분을 보면서 생각했죠. 제 조선족 남편이었던 그리고 조선족 남편을 또 함께 살았던 사람으로서 그런 불씨는 안 좋다는 얘기 말씀드리고 싶고 제 아이의 또 아빠가 조선족이잖아요. 그래서 제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은 나쁜 감정이 계셨다면은 내가 왜 나빴었는지 그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면 네, 그런 감정은 뒤로 하시고 우리와 함께 사는 이웃이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. 우리는 좀 아부를 많이 하잖아요. 그죠? 립 서비스라고 하잖아요. 마음은 안 그렇지만 얘기를 잘해준단 말이에요. 저도 처음엔 그게 익숙이 안 됐거든요. 근데 이젠 저도 잘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나쁘지만 얘기해주고 이러는데 조선족들은 그거 너무 싫어해요. 그러니까 아부를 안 하죠. 그러니까 아부를 하느니 욕을 하는 사람들입니다. 좀 성격이 그래요. 성격이.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. 그래서 아부를 안 하고 투명한 소리로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도 정이 있고 애정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. 제 아이의 아버지이자 또 그런 조선족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나라에서 너무 극으로 가고 있는 데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. 제 영상이 뭐 어느 만한 파급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선족 분들에 대해서 우리 동포라는 마음으로 함께 어울려 사는 이웃이라는 마음으로 대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제 가정사 좀 파란만장하죠? 근데 제 가정사가 탈북민 누구나 겪은 일 중에 하나입니다. 저만 겪은 게 아니고요. 그래서 제 영상이 지금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 탈북 여성들에게는 훗날에 저처럼 될 수 있다는 희망이 됐으면 좋겠고요. 또 그런 여성과 살고 있는 조선족 분들에게도 나도 나중에는 이런 좋은 이야기를 하는 부인이나 와이프가 되는 사람이 옆에 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에는 이제 앙골라에 다녀왔거든요. 그래서 그 얘기 이렇게 해서 다 들려드릴 건데 차례대로 여러분을 찾아뵐 거니까요.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.